10월 29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중상을 입은 사건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그런데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진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이 가해자가 의료사고 피해자라는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을지병원에 따르면 가해자는 2014년도에 이 병원에서 손뼈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줬지만 이걸로는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도 타내지 못하자 1년 만에 수술한 의사를 찾아와 화풀이를 한 겁니다. 병원 측은 의료사고가 있었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해당 의사가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국종 교수 덕분에 중증 외상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은데요. 환자를 살리면 살릴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중증 외상센터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외상 환자 총 3만 5천 명 중에서 중증 외상 환자는 약 2,200여 명으로 6.3%에 불과합니다. 이들을 진료하려면 전문의가 최소 20명, 간호사는 최소 40명이 필요하지만 수가가 워낙 낮아 병원 입장에선 중증 외상센터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10년 내 중증 외상센터가 아예 사라질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재세 의원은 구조적인 적자를 면하기 위해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위기론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문케어 추진 예산 추계가 보건복지부 예측과 큰 차이를 보인 겁니다. 최근 예산정책처는 문케어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선 추가 재정 35조 1천억 원이 필요하고 차기 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도 57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애초 보건복지부가 확보하겠다는 문케어 예산 30조 6천억 원을 한참 초과합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 대표는 문케어 달성 시기를 오히려 앞당기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높이겠다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2023년보다 3년이나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환자의 진료 내용을 민간 보험사에게 넘기는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심평원이 중개 역할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민간 실손보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 편의성을 핑계로 보험업계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물용 구충제에 항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가 없어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오히려 간종양을 촉발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터넷에 떠도는 펜벤다졸의 효능을 믿고 장기간 복용하면 신경과 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특히 항암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